안녕하세요. 진 교수입니다. 펩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 상승 처리가 나오면서 31만 1,0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시 30만 원 선으로 올라왔고 지금 거래량도 한 23만 주 정도 터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 0.4%, 셀트리온도 한 0.65% 올라가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1.6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종목에 있는 바이오 섹터들은 덜 올라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0.97% 올라가고 있고 펩트론이 가장 좀 모멘텀은 좋은 것 같습니다. 펩트론은 역시나 이제 하반기 때 일라일리 건에 대한 상용화 부분에 대한 본계약건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꽤 세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선이 짧게 가져가고 지금 30만 원 선을 하방폭으로 가져가면서 여기에서 매수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오늘도 좀 포지션 부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방에서부터 주가가 세게 올라온 기업들은 조그만한 이슈성에도 주가가 이렇게 막 빠져버리는 게 대다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좀 하방이 열려버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펩트론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막 나오는 기업이 아닙니다. 요번에 2분기 실적 부분에서도 매출 14억에 영업이익 부분 마이너스 50억 적자폭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썼기 때문에 12%대로 유지를 하는 거지, 사실 그동안에 부채 비율 유지했던 것만 보면은 이 정도 부채 비율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맞나, 펩트론이? 여기에서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지금 8억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도 좀 써야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워낙에 이제 일랄리건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그거에 대한 밸류를 선반영 처리받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을 3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시가총액을 거의 한 7조 3천억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십니다. 만약에 일라일리건에 대한 상용화 시점이 좀 늦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쏟아질 텐데 나는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진짜 상용화 부분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나온 실적 부분을 바로 그대로 그냥 적정펄을 대비해가지고 올려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 부분을 땡겨와가지고 주가에 대한 반영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과연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게 가장 궁금하실 건데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하방폭으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측정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분봉상으로 봐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평선의 여기 하단 구간에서부터 추세적으로 올려친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단 찍고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왔다가 상단 찍고 매도가 나왔다가 하단 찍고 매수가 들어왔다가 상단 찍고 하단 찍고 해가지고 다시 추세적인 반등 처리 나오는 포지션이고요. 어저께 제가 펩트론 영상에서도 분명히 여기에서 매수 타점 잡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어저께 9시 시작하면서부터 내리쳤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밑으로 빼려고 할 때마다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는 모멘텀을 보이면서 이평선을 올렸어요. 자, 오늘 보세요. 그 추세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평선입니다. 그쵸? 오히려 더 올렸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기준선 밑으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간다는 게 이제는 매수세에 대한 수급이 매도세에 대한 수급보다 더 세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대기 자금이 매도 대기 자금보다도 더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추세선의 상하단 부분이 다시 또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올려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잘 빠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이 펩트론의 매수세에 대한 메인 수급은 개인과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매매, 신용 반대매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우선 차트부터 보고, 이거 오래 걸리는 설명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신용잔고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쵸? OBV도 잡혀져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하방 구간,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여기 12만 5천 원에서부터 이 7만 5천 원 사이에 여기에서 가장 많은 OBV 수치가 상승폭이 일어나면서 핵심 물량이 쫙 들어왔거든요. 여기에서 이 하단권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기로요. 지금. 그러면 주가가 빠지려고 해도 이 하방을 막아버려요. 이게 OBV 수치의 가장 큰 도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주가를 더 올리진 못해요. 아무리 핵심 물량에서 매수가를 세게 잡아줘도 매도가 나가는 것만큼에 대한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를 하방으로 내려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지, 그걸 반등폭을 시키면서 세게 올려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세게 올리는 수급이 신용잔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신용잔고가 지금 최근에 올라왔죠. 그쵸? 그러면 이건 반등폭이 일어날 때 장대 항목 형태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펩트론은요, 이 전고점 부분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이걸 전제로 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 넘어갈 가능성이 많냐? 밸류를 좀 이따가 때려보면 아세요. 밸류가 어느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저랑 같이 보시면 아실 거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멈춘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외국인들은 항상 시장에 대한 투자를 선물 포지션을 보고 투자를 해요. 선물을요. 선물 포지션은 지수를 갖다가 선물 시장에서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수가 올라가면은 선물 계약권에 갖다가 수익 실현하는 거고, 지수가 떨어지면은 선물 계약권에서 떨어질 거다. 숏에다가 또 걸었으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롱이라고 하고요. 밑으로 떨어지는 건 숏이라고 해요. 롱 계약권에 지금 외국인들이 걸어놓은 게 19,000 계약권이 넘어가요. 숏 계약권에 걸어놓은 게 2,100 계약권 정도예요. 그러면 이건 상식선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위로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매수세를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 개인들은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7조 원 정도 돼요. 신용 융자 잔고가 한 23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고객 예탁 자금과 융자 잔고가 근 한 2, 3년 만에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번에 72조 원까지 찍었는데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 기관들은요.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신용 반대 매매를 일으켜서요. 말 그대로 융자 잔고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을 주가를 내리면은 개인들의 신용이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털려버리잖아요. 그럼 주가가 세게 빠져요. 그러면 하방 부분에서 저희가 본인들이 매수를 한 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신용 반대 매매를 안 당하려고 강제 청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 당하기 위해서 매수세를 신용장으로 더 갖고 들어오던가 현금 자산을 갖고 더 들어올 때 주가가 반등폭이 세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먹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기관들의 모멘텀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설명을 드렸냐면, 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센데 매도가를 거의 안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매도를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선물 계약권이 지금 롱 계약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들이 지금 신용 반대 매매를 당해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신용잔고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신용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관들은 지금 매도세 나가고 매도세 막 계속 나가죠. 기관들이. 이거 매도세 나가는 게 그 이유가 뭐예요? 반대 매매 일으키려고 신용잔고 부분에 대한 거 반대 매매 일으키려고 매도세를 때리는데 반대 매매를 안 당한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저가에서 그냥 물량만 던져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생각이 있으면은 따라잡기 투자를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관들이 따라잡기 투자를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자, 다시 볼게요. 여기에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용잔고를 누르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OBV 수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방이 막혀 있죠. 신용잔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 터지죠. 거래량 터지면 장대 항목 형태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고점 부분은 충분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자, 그러면 과연 기술적 반등으로는 지금 37만원 구간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기업이 밸류상으로 봤었을 때 어디까지 갖고 갈 수가 있냐라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럼 본계약권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판매 부분에 대한 걸 봐야 돼요. 지금 줄 1회 주사제 한 달 투여량 부분에서 한 80% 정도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월 1회 제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1회의 제형 부분을 갖다가, 이거 그러면 월에 4번 맞아야 되는 거를 80% 사용하면 월 1회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1회 제형, 한 달에 한 번 맞는 거 바이알당 $1,000예요. $1,000. 그러면은 지금 HLB 측에서 이걸 목표로 잡고 있는 게 1,000만 바이알 정도를
수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한 1500만 바이럴에서 2000만 바이럴 정도가 지속 가능형 치료제 부분에 대한 비만 치료제 부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000만 바이럴 정도는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해부터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었을 때 먹는 금액이 10조예요. 10조 한국 돈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통비랑 뭐 원료비랑 그리고 그 세금이랑 그리고 마진이랑 뭐 있겠죠. 그랬을 때 50% 정도에 남아요. 그럼 5조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쵸? 그럼 영업이익률을 50%만 때린다라고 해도 지금 2조 5천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럼 멀티플 10배만 때려도 25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첫 해부터 계산을 하는 게 시장 자체에선 12조 원 정도까지는 나온다라고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워낙에 이제 하반권에서 올라왔기도 했고 펩토론이 바로 그 실적을 찍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있지만 시가총액 12조 원 정도를 찍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거의 5분의 1 정도 맞죠? 7 아니야 2분의 1 타작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바이알 아니라 500만 바이알만 팔아도 이게 시가총액이 12조 원 정도는 충분하게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40만 원 선까지를 다들 보고 있는 겁니다. 적정 주가로 한번 상용화 부분에 나왔을 때 미래 가치를 땡겨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에서 충분하게 타점 부분을 잡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대체 어느 부분을 보면서 내가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말씀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25일 날짜 전후로 해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 대응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하나오션이 오늘까지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한 16%에서 17%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필리조 선수 측에서 수주권이 안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지금도 충분히 대응을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전략 매도 처리라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를 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참 좋은 기업이긴 한데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죠. 실적 부분이 이런데 만약에 일라일리건에 대한 상용화 부분 이 하반기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으면은 진짜 시총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안전한가? 라는 부분인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 상용화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해서 이 유상증자를 땡겨 써서 여기서 공장 건설 지은다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공장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일라일리에서 스마트 대포 기술에 대한 지속가능형 주사제를 갖다가 수주권을 넣기 직전인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좀 빠가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구간 잘 지켜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펩트론은 오늘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